보아, 오늘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가서 엄청 놀라게 된 사건이에요. 이분 아시나요? 이분 웬만하면 모르실 거예요. 이분이 뭐냐면 축구 골키퍼를 하셨습니다. 그 대전 시티즌에서 축구 골키퍼를 하시다가 또 해외도 힘들게 좀 다니셨어요.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축구 감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코치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좀 유명하게 된 게 좀 워낙 유명한 운동선수이시다 보니까 더 핫하게 떠올랐어요. 이 사건이. 그럼 이 사건이 뭐냐?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은 인도네시아에서 선수 생활한 유재훈 선수예요. 바로 유재훈 선수 땀 흘려 번 돈 1억 원 어쩌냐.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의 교민 470여 명이 500억 원을 묶였어요. 어디냐? 하나은행과 지아스라야 사태. 이게 2018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서 국민청원까지 갔고, 이분도 엄청 그 핫하게 뉴스를 전한 거죠. 인터뷰도 하고. 자, 유재훈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코칭 스태프 겸 통역은 28일 자카르타 페어몬트 호텔에서 연합뉴스 특파원과 만나 KB 하나은행 지아스라야 사태 피해자로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국인은 474명, 이들의 피해 금액은 한국 돈 500원이 넘는다. 500원이 묶였어요. 500억 원이. 500억 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서 못 받게 됐냐? 자세히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 지와스라야라는 게 보험회사예요. 자, 보험회사인데 인도네시아 국영보험사예요. 원래는 국영이 아니었어요. 지금 국영보험사인데 KB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 등 7개 은행을 통해서 연 6%에서 9% 고이율의 저축성 보험을 판매했지만 유동성 위기로 2018년 10월 6일부터 이자는 물론 원금 지급 정지를 선언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 돈이 들어갔는데 돈을 못 돌려받는다. 아, 정말 답답하잖아요.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원래 이 6%, 9%도 6에서 9%도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 금리로 치자면 엄청 높은 거죠. 우리 1, 2% 하니까. 엄청나게 높은 건데 사실 이것도 원래 이게 아니에요. 조금 더 있으면 지켜보면 알겠지만 더 높은 이율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알아보냐? 먼저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이분을 아셔야 돼요.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말레이시아의 큰손이에요. 이 사태를 유발하신 장본인이죠. 자, 그럼 어떻게 유발했냐?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교민 474명이 보험금 약 500억 원이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진 데 이어, 근데 이게 보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증권사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증권사도 인도네시아 큰손 저 베니 회장 때문에 607억 원이 묶인 사실이 확인됐어요. 예금도 500억 원인데 증권사의 돈도 607억 원이 묶였어요. 인도네시아 재벌 베니 조크르사푸트로 헨슨 인터내셔널 회장의 유동성 위기에 따른 한국 증권사 5곳이 익스포저 위험 노출액은 총 607억 9,900만 원으로 집계됐어요. 이 가운데 NH투자증권이 엄청나게 많죠. 신용대출금 결제 미수금이 510억 8천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게 한때 엄청 논란이 됐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불거진 거죠. 근데 진짜 더 논란이 됐던 거는 일반 서민들, 이 회사들이야 워낙 돈이 많고 크니까 어느 정도 죽을 똥 살똥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근데 일반 서민들은요, 그 예금되어 있는 게 그 죽을 똥 살똥 모아서 넣은 돈인데 그 돈을 못 뺐으니까 더 큰 타격이 큰 거죠, 이 회사보다. 자, 그러면은 이 회장이 어떤 일을 했기에 이렇게 위기가 왔냐,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은 베니 회장은 2018년 미국의 포버스지가 발표한 인도네시아 부자 50명 가운데 43위에 해당할 정도에 오른 인물이에요. 당시 자산은 8천억으로 추산됐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죠. 베니 회장이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된 것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이 작년 10월 31일 레포 거래로 조달한 자금을 상환하라고 명령하면서입니다. 그러면은 레포 거래로 조달한 자금의 상환, 레포 거래가 뭐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어떤 원리냐면 이런 겁니다. 레포 거래 구조는 일단 거래 시점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 매도자가 채권을 발행해요. 그럼 매수자가 사주겠죠, 이 채권을.
그러면서 이분은 현금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유동성이라는 게 생기죠. 이 현금을 받게 되니까. 이걸 발휘해서 사주니까. 그러면은 이분은 사주면은 만기 시점, 정해놓은 약속의 만기 시점이 되면 요 받았던 현금하고 이자를 주는 거예요. 매수자한테 다시. 그 매수자는 샀던 채권을 다시 돌려주는 거죠. 이게 레포 거래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왜 레포 거래를 상환하면서 문제가 터졌냐? 지금 보시면은 이게 문제가 조금 더 이해하려면 베니 회장은 그동안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면서 주식을 담보로, 아까 전에 채권을 담보인데 얘가 채권에서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뒤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였어요. 회사 명의로 샀던 거죠. 그 부동산을. 금융감독청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가맹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많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이 방법을 썼나봐요. 해왔던 이런 방식의 거래에 대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회사 자금으로 쓰는 행위는 은행만 할 수 있다. 이런 부동산 회사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회사 자금으로 쓰는 거는. 요거를 그렇게 해석해서 은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아, 니네 은행법 위반이야. 그러면서 금융감독청의 명령이 떨어지자 11월 초부터 베니 회장과 가족 소유 회사 주가가 줄줄이 폭락했어요. 이제는 뭐 범죄자가 되어버렸으니까 줄줄이 폭락해서 거래가 정지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관련 계좌들이 동결됐다. 이러면서 완전 망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게 보험회사랑 무슨 상관이 있냐? 바로 이런 상관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베니 회장은 지난달 14일 지아스라야 보험 사태와 관련해 5명의 피해자 중 1명으로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사태와 관련해서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베니 회장이 1명이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국영 보험사인 지아스라는 부실 투자와 방만한 경영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아 2018년 10월 6일부터 보험금 이자는 물론 원금 지급 정지를 선언당했어요. 이에 베니 회장은 지아스라에 수십 명의 투자, 이제 자기를 변호하는 거죠. 수십 명의 투자 담당자가 있고 손실을 본 투자자도 수백 가지인데 이 방법이 아니고 손실을 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모두 체포하지 않았냐면 정부가 자신의 희생양을 만들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죠. 당연히 자기 입장에서는 항변을 해야 되겠죠. 내가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인도네시아 지아스라야 보험사고는 국내은행 공동 판매로 봐야 하나. 왜냐하면 하나은행과 지아스라야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으니까 한국인 피해자 대다수는 이 상품이 예금은행에서 파는 예금 상품인지 알았지 보험 상품인지는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은행에서 팔았으니까. 하나은행 직원이 떼일 염려가 없는 좋은 상품이라고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주장하며 하나은행이 해당 상품 가입 증권을 인수해 지아스라에 대신 돈을 먼저 내주기. 야, 저기서 받으려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좀 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지아스라야 보험회사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보험회사예요. 원래는 민영사였죠. 그러니까 이 사태가 터져서 이제는 국영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험 상품인지 알았으면 우리가 안 했을 것이다. 그랬는데 얘가 보험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 사태가 터지지 않았나.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지아스라야 폐업 후 국영기업으로 권한을 이전한 거예요. 이제 이게 폐업됐죠. 이렇게 되니까 가장 오래된 인도네시아의 보험회사가 폐업이 된 거예요. 2021년부터 피해 고객 위한 상한을 계획하고 있어요. 내년이죠. 올 8월부터 피해 고객들과 이제 협상을 시작하고 있어요. 8월 달에.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보험회사인 지아스라야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는 지아스라야를 폐업한 후에 새로운 법인이 누산타라 라이프를 새로 만들었어요. 만들고 지아스라야의 고객과 관련 업무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왜냐하면 이분들을 구제해야 되니까 새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그 지아스라야에 가입했던 분들을 일로 다 옮긴 거예요. 그러면서 누산타라 라이프는 국영기업의 통제하에 운영되는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줘서 협상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얼마나 피가 말랐겠어요. 이 드디어 2년이 지나서 뭔가 협상이 되고 실마리가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보이고 있냐? 그러면은 요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랜 시간, 정말 오랜 시간 이 자기 돈이 우리 돈이 묶여 있다고 생각해봐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거야. 오랜 시간을 끌어왔던 지아스라야의 피해 고객 구제를 위한 정부의 첫 번째 선택이 됐어요. 인도네시아 정부의 첫 번째 선택이 됐죠. 이자 수익률은 기존 계약 수익률이 10에서 14%보다 낮은
평균 6%에서 7% 선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아까 전에 처음 봤을 때 6%, 7% 나왔잖아. 원래 요거를 제일 처음에 할 때는 10에서 14%를 예상하고 넣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10에서 14% 하면 우리가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6, 7% 선에서 합의하자. 이거라도 받아가라. 지금 돈이 완전 묶여있는데 10에서 14%가 문제예요. 원금이라도 건졌으면 좋겠던 마음인데 그래도 6, 7% 선으로는 일단은 합의를 한 거죠. 2020년 5월 31일 현재 지아스라야의 보험 클레임 청구 금액은 18조 루피아. 이야, 엄청나죠. 18조 루피아에 이르는데 지아스라야의 자산 총액은 17조 루피아에 불과하다. 회사 이 총 자산 규모보다 줘야 될 게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한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정말 관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태가 완만하게 잘 해결이 돼가지고 한국의 교민분들이 별 피해 없이 10에서 14%를 다 못 건지더라도 정말 6에서 7% 정도는 건지셔가지고 2년 동안 마음 졸였는데 마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의 다들 하는 이야기가 보험 상품이었으면 안 했다. 예금 상품인 줄 알았다. 라고 다들 주장을 하시죠. 즉 이렇게 보험, 저축성 보험을 이렇게 할 때는 예금 상품보다는 더 위험하기 때문에 더 신중하셔야 돼요. 한국이 워낙 이제 금융감독원이 인도네시아보다는 더 철저히 감독하고 그리고 보험회사의 재정이나 이런 것도 인도네시아보다는 더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낫겠지만 특히나 이런 외국에서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또 경제의 투명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나라에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 다시는 다른 나라에서 이런 피해가 안 일어나게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